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함 영업 차장입니다. 네. 8월 달에 출연하고서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네. 만나 뵙게 됐어요. 그쵸? 그때는 이제 주사원이었죠, 주사원. 잊고 있었어. 맞아. 이름 맞아, 바꾸기 맞아. 잘했다. 최근에 지수가 좀 크게 밀렸다가 반등을 하다가 오늘 이제 또 다시 빠졌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시장의 조정과 하락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조정을 교훈 삼아서 조정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알아볼까 해요. 네, 지금 조정은 이렇게 뭐 반등하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 개인 투자들과 지금이 다르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거는 대형주들 위주로 샀잖아요. 뭐 삼성전자 사고, 뭐 셀트리온 사고 하지만 그걸 샀던 이유는 거기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상대로 못 움직이고 대형주 위주 장세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달라붙은 거예요. 거기가 변동성이 좋으니까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죠. 최근에 좀 늦게 들어가신 그쵸. 분들. 뭐 삼성전자 9만 원대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거고, 네. 뭐 기아차 1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위주의 장이 펼쳐질 때 그때 고점에 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 그걸 굳이 올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은 21선이 깨지는 조정이 한번 나왔던 거고, 네. 그래봤자 상승폭의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조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고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낙폭이 심하다고 느낄 수 그쵸. 있고, 두려움을 느낄 네.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빠지면 또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저가 매수는 또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또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심리적으로 3,200에 대한 그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갔을 때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좀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수 저점 찍은 날이 그날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이 2,991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저점 반등 나오겠다 싶었는데 종가는 깼어요. 종가는 깼지만 다음날이 갭상승 나오면서 3일 반등 나오고 오늘 하락 나왔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환호할 것도 아니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저가 매수와 차익 매도 간에 지금 그 매도 공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르내림이 결국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지금은 건데.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서 기관은 수급을 기다릴 게 없어요. 왜냐면 연기금은 기수가 올라갈수록 무조건 팔도록 자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펀드 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투신 매도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금융 투자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은 기관 수급이 볼 게 없어요. 그래요. 기관 수급 분석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개인 투자들과 합세해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3,200 뚫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2,400, 2,600을 뚫을 때도 결국 외국인들이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조정 세게 나올 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변동성을 추세로 오인하지 말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이런 변동성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절대로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빠지면 사람들 심리가 인버스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인버스 보지 마세요. 우리 그때 기억나시나요? 8월달 촬영할 때 그 상방론자, 하방론자를 1부터 10까지 넣었을 때 제 기준 10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 관점 변화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은 분명 매수 기회로 아직까지 새기면 되고요. 시장 흔들릴 때 제가 항상 체크하는 포인트는 일단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반드시 봅니다. 네. 이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미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항상 봐요.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와서 2.3이 약간 안 돼요. 2.299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연준이 이제 평균 물가 연동제라고 해서 2% 이상 올라가는 거에서 뭐 용인을 한 상태고, 맞아요. 대략 기대 인플레이션이 2.5로 넘어가게 되면은 달러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그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현금화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저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도 입장을 냈는데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현금화해야 될 거고, 올라가게 되면? 네, 본격적으로 네. 현금화해야 된다라고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략 이제 그 코로나 이전 때 그 미 국채 수익률이 1.4대 1.6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딱 깨지는 라인이 1.4. 그러면은 경기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제 올라가기 긴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신호가 될 수 있는데 미 연준이 뭐 어떤 보고서에는 2024년 정도에나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라 전망이 있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국채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1900 있을 때는 그때 이제 2400, 2600 본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4000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일단 4천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제가 첫 번째는 미 연준의 기조 변화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연장이 충분히 돼야 된다. 두 가지 전제인데 일단 연장은 됐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지금은 그 미후에 추가 재정 부양책 여기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최근에 좀 반등했지만은 미의회 부양책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다시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 계속 하방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선 좀 하방 포지션 쌓여져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추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20조 시대에 신용 잔고가 한 10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6조, 70조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20조 되면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조에서 20조 이상 왔다고 해서 2배 늘었다고 해서 신용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게 고객 예탁금 추이와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신용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건데 네.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는 신용잔고가 과도하지 않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미 연준의 기조가 변화되지 않았고 채권 수익률이 안정됐다고 하면 여전히 시장은 상방이고 이런 변동성이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인버스를 아직은 보면 안 된다. 주도주는 조정시 매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는 쉽게 매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조정을 딱 맞추면 좋긴 하겠지만 현금을 언제쯤 이게 미리 확보를 해둬야지 수익 실현을 해야지 좋은지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별로 네. 의미는 없는 게 네. 주식 투자를 내가 이제 만약에 1억을 했다 과정을 하면은 네. 이게 수익이 나잖아요. 점점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수익이 50% 나면 1억 5천 됐을 때 그 5천을 빼냐 이거죠. 그대로 투자한단 말이죠. 맞죠. 수익 난 종목을 팔아서 다른 걸 또 사죠. 네, 그러면은 비중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의미는 사실 없어요. 수익 나는 구조에서는 상승장에서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현금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너무 과열을 되게 갔을 때 차익을 좀 해주고 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분할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현금을 만드는 거죠. 억지로 내가 뭐 이 정도 레벨에서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싶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분할 매도를 좀 해주고 있고 대체로 단기 과열 진입 지표를 제가 한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건데 네. DMI 지표가 가장 여지껏 쓰던 것 중에 가장 잘 맞아서 그 DMI 지표 가지고 이제 과열 여부를 좀 판단해서 보고 있고요. 보통 그 DMI 플러스가 60에서 7 정도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체로 이제 매도를 하고 또 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단기 저점 매수 타이밍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어차피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주도주를 잘 매수를 해서 끌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 한 번에 원샷으로 담으면 안 되고 종목을 포착이 됐으면 한 5% 잡아놓고 또 보다가 뭐 눌리면 좀 잡고 아니면 얘가 진짜 세게 간다 싶으면은 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더라도 그냥 따라붙고 예, 또 더 따라 붙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추세를 꺾였는 종목을 물타기는 하면 안 돼요. 상승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추세 꺾이고 급락하는 종목에 물타기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는 시장에서 다 알려줘요. 어차피 어떤 게 주도주가 주도주라는 보이니까? 거는 딱 주도주라는 거는 다 같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주도주입니다. 지금 이번 장에서는 2차 전지가 주도주임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 조정 받을 때 여전히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조정 받았을 때는 매수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기수 3천 깨졌을 때는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박스권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정받았을 때는 그동안 내가 못 샀던 종목들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오른다 싶으면은 좀 팔고 그냥 네. 계속 이런 플레이를 그것도 해야 병행을 되는 해야 거예요? 되는데 네. 주도 섹터는 가져가야죠 일단. 아 그냥 끝까지? 네, 그 끝까지? 2차 전지든 자동차든 뭐 반도체 올해 12월 1월달 수출 데이터도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나오는 그런 섹터들은 최근에 또 오스틴 공장 관련 종목들도 화하게 움직이고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센 종목들은 가급적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변동성, 이걸 뭐 변동성이라고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지수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편에서는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시장에서 봐야 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일지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2편에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